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대중화와 정부 정책에 힘입어 폭발적인 벤처 붐이 일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투자 붐을 타고 시장에서 반짝했다가 사라져갔는데요. 그리고 20년 후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제2의 벤처 붐을 꿈꾸는 지금 여전히 그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뚝심으로 성장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테슬라 1호 상장 기업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는데요. 잠시 후 대표를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만 7천여 개의 쇼핑몰이 이 회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전 세계 70억 고객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이 통큰 업체의 대표는 과연 누구일까? 시장 점유율 1위, 지속적인 매출 성장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리드하는 카페24의 이재석 대표. 포항공대 물리학과 졸업 후 한국 코트랄 연구원으로 일하던 그는 1999년 30대 초반에 IT 인프라 기업을 창업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영역에 한 우물을 파겠다는 일념으로 20년간 뚝심으로 일궈낸 카페24가 바로 그것. 결국 쇼핑몰 구축에서부터 운영, 마케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는 창업자들의 인큐베이터라는 별명을 가진 1위 브랜드로 우뚝 섰다. 그리고 지난 2월 테슬라 1호 기업으로 코스닥 입성, 성장과 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내에서는 창업센터를 마련해 총 32개의 지점에서 온라인 창업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미국 LA, 중국 항저우, 일본의 도쿄 등 8개의 해외 거점을 설립. 코리안 스타일의 상품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며 인터넷 플랫폼상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중이다. 또 연간 1인당 80만 원 상당의 복지기금 지원, 매월 4번째 금요일에 레저 휴가와 만 7년 이상 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유급 휴가까지 남다른 직원 복지로도 유명하다는데 당장의 이익보다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 특히 경영에 있어서는 탐욕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데 이재석 대표의 통큰 이야기 지금 들어본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테슬라 1호 상장 기업이라고 아주 그 수식어가 달리고 있는 카페24 이재석 대표님. 오늘 어려운 자리 이렇게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 카페24가 정말 지난 3월에 주식 시장에 올라왔죠? 2월에 올랐어요. 2월에 올랐나요? 예. 그래 보니까 한 5만 9천 원의 공모가 5만 7천 원. 7천 원에. 아유, 제가 하나 좀 틀리네요. 올랐다가 지금은 거의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그 굉장히 성장 유망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자,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카페24 간단하게 어떤 기업인지 좀 먼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요즘 이제 쇼핑 인터넷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인터넷 전문몰 위주로 쇼핑몰 솔루션부터 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 물류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입니다. 그 보통 카페 인터넷 쇼핑몰 입점해주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 좀 있었잖아요, 저희 그렇죠. 기업에. 예. 그 뭐가 다른 건가요? 이제 기본 솔루션에다가 마케팅 대행, 또 물류와 연계, 또 CS까지 연동해서 하나의 서비스, 또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인터넷 혁명 4.0 그런 어떤 초연결. 그러니까 해외까지 마케팅 대행까지. 그래서 고객사의 어떤 경쟁력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나 어떤 상품이 뭐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 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모든 그 홈페이지 뭐 구축부터 모든 물류부터 그런 걸 다 마케팅까지 그러니까 토탈 서비스를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 곳에서만 완전히 할 수 없으니까 컨설팅까지 해서 뭐 고객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고 있다. 이게 차별합니다. 그럼 지금 몇 개의 기업이 좀
거기 안에 좀 입점돼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입점된 이제 어떤 회원가입 수는 150만이 넘는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어떤 비즈니스를 활발히 하는지 뭐 그런 거는 이제 기준점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가 회원가입 수랑 아주 활발한 수는 경계는 조금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 150만 넘어가니까요. 오늘 웬만한 업체는 한 번씩 이용하셨다 또는 만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입점을 뭐 한 번 했거나 뭐 지금은 사실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 거기서 진짜 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기업이다.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기업은 얼추 뭐 그래도 한 숫자랑 경계가 힘드니까요. 작년에 이제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일어난 거래액이 한 6조 6천억. 그러면 한국 이제 전체 전자상거래 거래액의 10%가 좀 안 되거든요. 그 정도 전문몰이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10여 년 전 시작한 스타일란다. 그리고 뭐 인블리라든지 하핑 66글즈 등 많은 이제 전문몰에서 성장한 큰 기업들이 저희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제가 99년에 이게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99년이면 그 당시 김대중 정부의 벤처 붐에다가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의 벤처 투자 붐이 사실 이루어질 때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정말 상장이 우후죽순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반짝하다 사라져갔는데 아니, 어떻게 99년에 그때 한창 속도 말해서 물 좋을 때 어떻게 상장, 그동안 20년을, 상장도 어쨌든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20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이 인간 삶의 어떤 변화에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부분에서 굉장히 세게 올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1, 2년 유행에 민감할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가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한 10년 전부터는 통상 기준으로서는 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가깝긴 했는데요. 또 이제 시장 자체를 우리는 매우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 성장과 상장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쫓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모두의 그 말씀하신 그 테슬라 제도라는 것이 성장을 쫓더라도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의 그 성장과 상장을 동시에 쫓았던 것이 최근에 큰 빛을 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기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상장시켜주는 첫 1호 기업으로 가셨죠. 또 저희는 또 마침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게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페24가 원래 이름은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름은 좀 처음에 심플렉스 인터넷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 회사다 보니까 회사 이름보다는 서비스 이름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최근에 상장하기 전에 이름을 이제 서비스 이름으로 회사 이름을 바꿨죠. 그럼 99년 당시에 설립할 때에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시키고 모든 풀 서비스를 해주겠다라는 그걸로 처음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걸 여러 번 좀 시도하시다가 중간에 이제 다른 걸 좀 하다가 초기에는 아시다시피 인터넷 자체가 거품이다부터 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많고 뭐가 되긴 될 것 같은데 돈이 되는 게 뭐냐 그런 의문도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불확실한 시대였고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도를 하다가 이제 호스팅 쪽으로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이제 흑자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 한 15년 전이죠. 그때부터 이제 쇼핑몰 쪽으로 좀 집중해서 서비스를 솔루션도 출시하고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10여 년간 열심히 이제 만드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호스트란 말씀하셨어요. 호스팅. 일반 웹페이지 호스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다양한 웹페이지를 갈 때 보면 그 서비스가 뭔가 네트워크 바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서버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런 호스팅 서비스를 먼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어떤 상품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걸 입점시켜주고 만들어주고 물류도 해주고 마케팅 해주고 이러한 그 사업 모델이 지금 국내나 해외에 어떤 좀 유사한 사례 기업들이 있나요? 어느 정도 좀 유사한 곳은 있는데요. 예. 또 해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제 쇼피파이다 이런 곳도 있긴 한데 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경영적 관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일정 수준으로 성공시켜서 그걸 연결한다는 게 좀 쉽진 않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서구의 문화는 아시다시피 좀 do it yourself, 좀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고객 서비스를 수준을 올려서 원스톱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기업은 어떤 말씀 홍보를 해주시다면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뭘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특별한 뭐 조건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하나의 사업이니까 네. 성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히 차별되는 어떤 경쟁력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있을 때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초기에 무슨 입점료를 먼저 내는 건가요? 입점료 뭐 이런 기본적인 솔루션은 네. 저희도 이제 무료인데 이제 결제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제 가입비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꾸민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아무래도 무료 서비스가 저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또 자기만의 독특하게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듯이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웹 에이전시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웹 에이전시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디자인 센터라고 막 수백 수천 개의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매칭을 하시면 막 몇십만 원 정도 돈이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 물류나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건 돈이 어떤 그 오프라인의 어떤 투자비도 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보면 먼저 제가 뭐 질문을 앞으로 보통 하시는 게 언제 위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큰 위기가 없이 그러니까 투자 받을 수 있을 때 합리적으로 그때그때 투자를 받고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투자도 어느 정도 적기에 할 수 있었다. 제가 좀 꼭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20년을 거치면서 아까 뭐 적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적기에 투자를 또 못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럼 욕심을 안 부리면 보통 기회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욕심을 저희들이 좀 안 부렸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온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은 계속했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회사에 투자한다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기회들은 늘 있었고 그런 기회를 잘 타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한 20년 동안 성장은 계속 꾸준히 했던 겁니까? 근데 이제 이 투자를 하다 보니 이익은 나지 않고. 그렇죠. 이익이 좀 부침이 있어서 그렇지. 성장은 꾸준히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뭐 사전에 좀 이렇게 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카페24에 대해서 보통 기업가들이 야 올해는 2배 성장이야. 올해는 목표 딱 수치 딱 정해놓고 하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뭐 그런 배경이나 철학은 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일단 저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벤처 이전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정교할 필요가 없는데 벤처 시대에는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즈니스 모델이 잘 구현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비즈니스 흥망성쇠가 완전히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교한 게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속도에 매진하다 보면 사람들이 오판을 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조금 속일 수도 있고 조절을 그렇죠. 그러다 보면 정교함이 붕괴된다. 그래서 저는 일시적인 속도에 대한 욕심을 전혀 내지 않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냐라는 항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 심플렉스 인터넷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하셨다고요? 예, 예. 아. 아까 잠깐 말씀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걸 사명을 바꾼 건 언제입니까? 작년에. 아, 얼마 안 됐네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아. 그러면 심플렉스 인터넷은 뭐 그 장명을 하신 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그것은 그때 이제 투자 관련해서 네. 그 인베스트먼트 회사라든지 그 관련해서 이제 초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뭐 약간 좀 경쾌한 느낌, 심플렉스라는 또 인터넷은 그 당시에 많이 붙였습니다. 심플. 그리고 이제 느낌 좋게 렉스. 인터넷. 아, 그리고 지난해 바꾸셨어요? 사명을? 예, 예, 예. 얼마 안 됐는데. 예. 카페24. 이거 누가 장명하신 거예요? 저도 지금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 원래 회사 이름 이전에 서비스 이름이고 서비스도 처음에는 이제 커뮤니티 이름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이름으로서는 뭐 카페24 그러면 뭐 그냥 굉장히 무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호스팅 서비스 하면서 차용을 해왔죠. 그러면 카페24라고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야, 이게 그 카페 베네가 생각나고 해서 아, 이게 또 또 다른 뭐 커피나 음료 체인점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24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카페라는 하고 24시간은 뭐 24시간 뭔가 돌아간다 뭐 이런 그런 의미로 느낌인가요?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죠. 하여튼 좀 잊기 힘든 이름입니다. 하여튼 요즘은 그냥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친숙한 이름이잖아요, 카페라는 게. 친숙하게 인터넷이니까 24시간 이렇게 서비스가 돌아가는 기업.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이제 라이프 스토리를 좀 겸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포항 공대를 이제 바로 졸업하시고, 예, 예. 그 다음에 처음 한 일이 이거는 아니고 뭐 그중간에 좀 다른 어디 다니셨다고요? 예, 예.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좀 세일즈도 하고 발명도 하고 좀 하다가 이제 한국 호텔이라는 회사에서 한 이제 연구원으로 좀 있다가 96년도에 이제 PC 통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대면 정보 교환 시스템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그전에도 사용을 했지만 그리고 또 인터넷 시대가 거의 연이어 열리면서 좀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이제 97년부터 약 2년간 이제 투자 유치를 하다가 모두에 말씀하신 엄청난 그 벤처 붐에서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좀 아는 친구 후배해서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초기 자금은 얼마였습니까? 3억 7,500인가 하여튼 3, 4억 사이였던 거로.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거기에 이제 뭐 설립 멤버와 그 당시에도 요즘도 있지만 엔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는 분들 해서. 당시에 그렇게 이제 초기 자금 3억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20년 후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셨어요? 제가 좀 과잉 긍정이 좀 있는데요. 한 몇 년 후면 훨씬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 워낙 인터넷 붐이 셌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지금 10년 전부터 우리 저 굉장히 그 기업 문화에 굉장히 그 관심을 받는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드셨다고요. 예, 예. 그 예를 들어서 저기 금요일에 네 번째 금요일. 네 번째 금요일에 레저 휴가를 간다. 예, 예. 그게 벌써 10년 됐습니까? 네, 그쯤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식 산업이니까 네. 정신적 이제 스트레스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컴퓨터도 이렇게 잘 해결 안 되면 직접 고치기보다 껐다 켰다든지. 총기도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직접 안 고치고 분해 조립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직접적 스트레스를 직접 해결하기보다는 우리 리프레시가 최고다.
뭐 그런 어떤 취지에서. 리셋 좀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컴퓨터 하다 안 되면 다시 그냥 껐다 켜고. 그렇죠. 그 직원들이 좋아했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좋아하고, 네. 좀 지나면 이제 좀 편하다. 익숙해지니까요. 그죠? 네.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뭐, 회사 전체 스트레스 지수를 좀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굉장히 그 행복감이 높아지고, 만족도 높아지고, 그 업무 효율이 좀 늘어가는 걸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게 뭐 측정하기는 좀 거의 힘들지만, 저희들 그냥 정성적 평가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정책. 우리 대표님 포함해서 임원분들도 다 그렇게 쉬세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생각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뭐, 늘 이제 일과 생각하는 게 좀 섞여 있는 편이긴 하지만, 회사 전체는 완전히. 요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노동의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가 좀 선진화하자, 좀 이제 바꿔보자. 이제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 주자고, 노동시간 단축하고 좀 뭐 기업들이 뭐 이거 어떻게 이제 기업 운영하려 말이야 이제 좀 굉장히 아우성이 좀 있잖아요. 뭐 그런 근로시간 단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이나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이것 때문에 특별히 제도가 바꾸고 이렇게 할 건 없습니다. 이제 곧 일본에 올해 진출. 그렇죠. 첫 해외 진출이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좀 장기적인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글로벌 무대 차원에서. 그렇죠. 일단 이제 국내 고객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고객사에 대한 진출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일본을 하고 내년에는 좀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영어권이라든지 동남아, 인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 3년 안에 뭐 주요국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검토 및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우리 창업센터를 지금 32개. 예, 31개. 31개? 예. 그 언제부터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제가. 그거는 그건 뭐 수익 사업이 아니고, 어떤 이게 우리 훌륭한 벤처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뭐 공헌이라 하긴 그렇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센터에 그분들은 하나의 또 자영업이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은 이걸 뭐 직접적 수입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을 하는 거고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어떤 사무실 쉐어 개념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저렴한 가격에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서로 간에 정보 교환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업센터에서 거기서 좀 하고 싶은 기업들은 뭐 어떻게 만약에 나 거기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뭐 방문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마음에 드시면 계약하시면 되고 또 사무실하고 또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서 교육이나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공동 택배가 되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물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렴. 네,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보통 창업센터가 서울, 경기도, 경기, 전국에 어느 정도 퍼져 있죠. 그 상장 전과 후가 좀 우리 CEO로서 좀 뭐 느낌이나 뭐 달라진 게 있다면 좀 뭐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일단 현상적으로 이제 뭐 고객사 분이라든지 제휴 관계라든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좋고 또 사람 인재 채용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면이 있고 또 외부 인식이 좋으니까 내부에서도 프라이드도 조금 더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소통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지금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 참 취직하기 힘들고
또 창업하기도 참 녹록지 않고 우리 이런 지금 이 젊은이들에게 좀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요즘 조언하면 이게 꼰대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보는 이제 시대의 이제 흐름이 이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거는 이제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교육으로 이제 티칭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안의 재능을 이끌어내는 에듀케이션이 위주 시대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너무 이렇게 신경 쓰기보다는 스펙이라든지 보다는 내 안의 재능이 뭐냐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흐름에 맡겨가면 보다 더 즐겁고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하실 때 지금 또 문재인 정부도 우리 공기업에서 시작을 했죠. 블라인드 채용을 하자라고 했는데 블라인드 채용은 이미 하고 계셨나요? 뭐 블라인드 채용의 형식이 완전히 맞지는 않은데 저희들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입사할 때 그 주민등록번호 우리가 이제 보험이나 필요한 꼭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이제 등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외에 뭐 졸업증명서이나 뭐 여러 가지 성적증명서 자체를 일체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 아예 쓰는 난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자유로 쓰는데 그것은 단순 참고지. 그걸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려면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 참고고. 그리고 거기서 거르고 그 다음에 뭐 따로 필기시험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어떤 간단한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든지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카페24가 지금 매년 뽑죠? 성장하니까? 예. 올해는 어떻게 이미 했나요? 저희는 이제 수시로 뽑는 편이기 때문에 올해 명명 이런 게 아까 뭐 매출 목표 없듯이. 제가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물어보는 이유는 청년들 카페24에 저런 기업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복지제도나 레저 휴가제도 이게 잘 돼 있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물어봤습니다. 저희도 뭐 좋은 직장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페24는 이런 회사다. 그리고 이런 거를 추구해 나가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어떤 고객사에 차별화된 차이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전 세계랑 소통해서 최고의 고부가 가치 얻을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다음에 회사 안으로 보면 그러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 삶을 살면서 전체의 시너지를 내는 그런 기업 문화를 추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표님 아주 적확하게 핵심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줬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감사합니다. 네. 국내 1호 테슬라 상장 기업 카페24를 보면서 훌륭한 기업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많은 기업이 외형과 포장에 치중할 때 내실과 본질을 다지며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힘든 여정이 오늘의 카페24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 국내 테슬라 1호 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를 기대됩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